네, 이번 시간에는 식품제조 가공 공장을 햅셉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될 경영체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영체들 같은 경우는 신축해서 공장을 햅셉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 두 종류로 그 상황이 놓여 있으실 겁니다. 아, 우리 경영체에서 그 시설 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또는 신축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그 선행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설계를 위한 정확한 레이아웃을 도출하시는 일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아웃 도출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생산하시는 생산 유형과 품목에 따라서 지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차원에서는 우리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시는 생산량, 다시 말해서 생산 캐파에 관련된 결정을 위한 결정을 하나 하셔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설비를 정확하게 세팅하시는 일입니다. 그 설비가 세팅이 돼야지만, 다시 말해서 세팅한다는 것은 사서 와서 뭐 공간에다가 안착시키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내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생산량을 확정 지으셔서 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비의 용량, 설비의 크기, 설비의 어떤 그 자동화든 수동화든 반자동화든 어떤 그 성능 자체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설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설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제작 기간과 더불어서 견적을 제대로 도출하시지 못하면 사실 별로 설비를 구입해 놓으시고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과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지원 사업을 받으시던 아니면 100% 자부담으로 설비를 사시던 또는 우리 시설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신축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화 시키시는 겁니다. 공간 자체에 대한 최소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널찍하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앱셋 구축 차원에서는 공간을 최소화시키시는 게 비용 절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비용 절감이 되셔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물론 좋은 제품을 햅셉 인증과 더불어서 생산하셔서 많은 매출을 올리시고, 그 매출에 따라서 결국 종업원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서 소규모 이상의 뭐 일반 햅셉이 됐던 소규모라고 해도 우리가 지어진 공간 안에서 생산하는 생산 캐파 이상으로 생산을 하셔야 될 경우는 또 다른 부분에서 증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초반부터 제조시설 자체를 아주 조금 확장성 있게 너무 크게 지어 놓으신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과투자로 인해서 경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식품 제조 가공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융복합 그 인증자 경영체에서는 물론 1차와 3차 뭐 체험 판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하시는 단계에서 2차의 제조 가공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고민과 또는 많은 어떤 가능성 또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놓여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투자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레이아웃을 그 확정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 안에는 사실 최소한의 스펙, 다시 말해서 햅셉을 인증받으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시설 기준의 최소 스펙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최소 크기와 더불어서 투자되셔야 되는 비용 자체를 나름대로는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짜봤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식품 제조 가공 레이아웃을 하나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 레이아웃 자체는 제조 시설 자체에 대한 레이아웃은 우리의 유형과 품목에 따라서 또는 생산하셔야 되는 생산 캐파에 따라서 크기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바뀝니다. 자, 여기 그 레이아웃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계구부를 통해서 몇 개의 계구부가 확보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스펙 크기가 있어야 되고 뭐 개수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도면 안에서는 이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밑에 있는 원부 재료가 입고되는 물류의 인풋이 하나가 있고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입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공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제품이 아웃풋되는 나오는 출하까지의 이 공정 흐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서는 원 부재료가 입고된 거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형에 따라서 뭐 보관, 계량, 세척 이후에 뭐 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를 뭐 혼합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뭐 성형을 한다든지 반죽을 한다든지 우리 유형과 뭐 품목에 따라서 다양한 공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공정도에 따라서 이 지금 레이아웃에서는 일반실로 혼합, 증자, 반죽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떡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자류입니다. 떡을 포함한 과자류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인데 여기에 일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준청결이라는 공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결실 또는 CCP실이라고 얘기하는 청결실 이렇게 크게 분류가 나타나고 외포장실 또는 출하대기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입고전실이 무조건 일반실과 완벽하게 구분돼 가지고 설치되어서 있어야지만 인증을 준다 하는 항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햅셉이 앞에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전한 인풋이 있어야지만 그 인풋에 따라 물론 원부 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시험 성적서 플러스 결국엔 검수입니다. 이 검수를 위해서 입고전실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풋부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고전실 없이 그냥 외부에서 인입을 할 경우, 인풋을 할 경우 바로 일반실 제조시설로 바로 문이 개폐가 돼가지고 모든 잘못된 예를 들어서 비례충부터 시해서 이런 잘못된 이물들이 급작스럽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제어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고전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고전실과 일반실 그 다음에 필요충분 조건은 일반실과 청결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CCP를 결정지어서 청결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청결실 이후에 외포장실 또는 출하대기실로 해서 완제품이 나가는 그런 공정 구획이 공간 분할이 필요한데 요 중간에 이 도면에서는 일반실과 청결실 사이에 이 준청결이라는 이 실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이 준청결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청결 공간이 있어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우리가 그 가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열기나 또는 연기가 나야 되고 증기가 나야 되는 그런 유형들,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유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빵이나 과자류라도 실질적으로 그 오븐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오븐에서 굉장히 열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100도, 120도로 가열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뭐 180도에서 190도, 200도, 220도까지 이런 식으로 가열을 또 하셔야 되는 공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떡류 같은 경우도 사실 증자하고 찌고 이럴 때 증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실과 청결실에 이런 어떤 그 공정을 집어넣었을 때 열기나 아니면 뭐 수증기나 아니면 또 다른 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다른 공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과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준청결실을 따로 확보하셔서 준청결실에서 그 공정을 소화하시고 거기에 집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후드를 넣어서 그 다른 어떤 공정에서의 교차 오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또 다른 어떤 유형에서는 우리가 분말을 분쇄할 경우 그냥 분쇄기 안에서 분말이 그냥 바로 이렇게 분쇄돼서 나오는 가루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분쇄를 하실 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도 먼지로서의 어떤 오염으로 이물로서 또 혼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루나 아니면 분쇄 공정이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을 취급하시는 우리 제조시설에서는 따로 이렇게 준청결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이격해서 배기시설을 갖춰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밑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건조라든지 또는 숙성, 가열, 튀김 공정, 그 다음에 분쇄 공정, 이런 공정들 안에 있는 그런 공정들 같은 경우는 CCP로 또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CCP로 결정되는 어떤 그 공정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른 어떤 우리 공간적인 부분의 오염원을 배출시킬 수 있는 또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제조시설은 준청결로 따로 결정을 지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준청결실은 일반실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우리 그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거의 청결실과 비슷한 또는 청결실에 준하는, 청결실과 같은 그런 어떤 위생 그 기준을 또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제조시설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가열 또는 분쇄 또는 건조, 뭐 숙성, 뭐 튀김 공정, 이런 공정들이 없는 단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형이나 품목을 취급하시는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준청결이 충분 조건의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준청결실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지금 우리 그 도면에서는 중간에 지금 사람이 아웃하는 출입구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출입구와 더불어서 WC라고 되어 있는 곳과 탈의실, 위생전실까지의 이 에어리어가 사람의 위생과 우리 제조시설을 아웃 해야 되는 모든, 결국에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사람이 원부 재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완제품을 밖으로 출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 내부에 사람이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완전 100%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해도 사람은 항상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그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를 운영하고 감시하고 하는 모니터링하고 하는 요원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인아웃 해야 되는 공간이 따로 출입구가 따로 확보돼야 되고 인아웃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생활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서의 그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으로 위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입으셨던 옷이나 이런 어떤 취하셨던 모든 물건들은 내부로 바로 가셔서 우리 제조시설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손만 씻었다고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옷도 환복을 하셔야 되고요. 위생복으로 환복을 하셔야 되고 또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 우리 뭐 화장실의 사용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와 다르게 또 환복을 해서 완전히 깨끗한 위생복을 입으셨을 경우 바로 그냥 들어가실 수 없고 우리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선행요건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레이아웃을 짜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SSOP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다음 이제 그 플랜부터 그 도면들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생연실이라는 이 공간이 가장 식품 제조가공 공장에서는 중요한 공간이다. 결국에는 사람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제조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 최종 단계를 거쳐야 되는 곳은 항상 이 위생전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도면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도면으로, 우리 그 인증자 그 종사자들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계급은 몇 개를 확보해야 될까? 또 최소 구획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의 질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한 것, 건축 시 기준 평수, 기준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결국에는 정답을 아셔야지, 정답지가 있으셔야지 우리가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햅셉을 구축하시고 햅셉을 인증받으실 때 정말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최소 계급은 몇 개일까?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최소 계급부. 최소 계급부의 개수는 아까 이 바로 전에 그 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입니다. 3개의 계급부가 최소 확보되셔야 되죠. 뭐 최소 계급부 수 이상으로 확보가 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더 확보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유형과 품목을 가진 제조시설도 존재를 한다. 근데 최소 계급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들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급부라고 하면 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 뚫려 있는 공간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최소 계급부 수의 이 개수는 창문을 포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밑에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물류가 들어오는 인풋하는 물류 입고 전시를 통한 이 계급부가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 거기에서 입고된 원부재를 통해서 모든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포장하고 외포장실로 넘겨서 박스 포장을 해서 아웃하는 물류로서 완제품이 나가는 이 인풋과 아웃풋의 두 개의 예, 문이 따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는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확보가 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문 중에 하나가 사람만 따로 인, 아웃하는, 출입하는 문이 따로 확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개의 문은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문이 확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물건 들어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면 문이 외부로 나가는 문이 두 개일 수는 있지만 들어와서 내부의 구획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인증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으로서 인, 아웃 해야 되는 이 개구부의 수는 문의 숫자는 3개이고 그 외에는 예, 최소라고 했는데 3개로 끝났으니까 창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 제조 공장을 지으시든지 외부에 어떤 건물을 지으실 때 우리 뭐 거주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체험 공간이나 또는 예, 판매장이나 여러 건물을 짓거나 공간을 구성하실 때 창문을 꼭 예,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죠. 채광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 환기부터 들어갈 거고요. 채광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예, 창문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시설에서는 기존에 있는 창문이라고 하면은 예, 뭐 시설 개선이 전혀 필요 없는 우리 제조시설로 되어 있다 한다면 그 창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어떻게 막아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냥 그것을 고정형으로 바꾸는 방법 말고는 예,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되는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 창문을 아예 예, 없애라 하는 게 예, 일반 우리 그 햅색 구축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컨설턴트의 예, 그 말이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축으로 들어가는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창문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 창문을 만드시면 안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건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식품 제조가공 공장 시설 같은 경우는 판넬로 마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판넬 건물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판넬 건물이 판넬로 지어진 곳에 창문을 둔다면 그 창문만큼 판넬을 뚫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구멍을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샤시나 여러 가지 이런 창문 틀에 프레임을 갖다가 예, 안착을 시키시고 창문을 갖다가 붙이시는 경우인데 창문, 샤시 그리고 또 예, 우리 그 판넬에 기성으로 딱 나와 있는 문으로 되어 있는 제작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 문을 갖다가 맞춰갖고 오시더라도 문에 관련된 프레임은 또 따로 판넬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 작업이 되고 이중 과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전제한 부분에서 창문은 절대 안 두는 게 예, 가장 우리가 관리하시는데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창문은 확보를 안 하셔야 되는 네, 절대적으로 신축일 경우는 아예 창문 자체를 생각하시지 말아라. 근데 지방에서 이제 신축을 하시는 뭐 특히 결국 그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경유체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창문을 두시려고 해요. 말씀드렸던 예, 환기, 그다음에 채광, 예, 빛이 들어와야 되고 답답한 게 싫고 또는 예, 어떻게 보면 폼생폼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예, 판넬로 그냥 다 막혀 있는 아우 그 멋없는
이상한 건물처럼 보이는 그런 게 싫고 그냥 예, 건물같이 보여서 창문도 있고 조금 나름대로는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이게 디자인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그 경유체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말고 식품 안전, 식품 위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창문은 두시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안전성의 부분도 예,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비용도 절감이 된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 계급 외에는 4개, 5개, 6개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영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는 경영체가 굉장히 조금 예, 그 자금이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씩 더 늘어나는 계급부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경우일 경우는 어떤 그 제조시설이냐면요. 신선식품을 취급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해야 되는 이 이코전시나 아웃풋에 이쪽에 바로 선도를 통해서 이제 냉장이나 냉동으로 예, 들어와야 하는 재료가 있다면 그쪽에 바로 예, 저온창고나 냉동고를 지어서 바로 그 건물에서 문이 바로 열려서 그게 인풋이 되고요. 안에서 문이 이제 다 외부에 있는 문은 차단이 된 상태에서 안에서 열렸을 경우 그게 입고전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다시 말해서 선도를 계속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인풋 하시는 곳은 외부로 늘어나는 예, 이런 문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문들로 인해서 최소 3개의 계급부 외에 4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완제품 자체가 선도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우리 외포장실에 출하대기실에 예, 저온 저장고나 냉동고를 통해서 그 박스 포장 내에서 예, 그 적재돼 있다가 밖에 외부의 문으로 바로 그냥 예, 우리가 그 탑차나 냉동 냉장 탑차를 통해 가지고 바로 출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영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도를 필요로 하는 경영체들 외에는 예, 3개 이상을 확보를 안 하시는 게 좋고 3개 이상으로 확보되는 문이 하나씩 더 확보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예,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문만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에 따라서 개구버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문 위에 에어커튼부터 시작해서 예, 내부에는 포층 등 방충망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업이 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계급부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최소 계급부는 3개다. 3개 이상을 확보하실 때는 냉장 냉동 말고는 예,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제어를 하시고 컨트롤 하신다 생각하시고 레이아웃을 확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구획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과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획과 구분은 뭘까요? 구획은 여기 도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고전실이나 일반실이나 청결실이나 외포장실이나 이런 식으로 아예 천장, 벽체, 바닥으로 해서 이런 공간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공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하나의 이격된 공간으로 둘러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사할 때는 파티션을 나눈다고 하죠. 그렇게 이격해서 구축한 공간을 구획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과 완전 다른 공간으로 밀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공기 중의 교차 오염을 방지시키는 위생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구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실이나 어떤 이렇게 구획된 공간 안에서 여기 조그만한 부분으로, 다시 말해서 일반실에 기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기계들의 나름대로의 하모니로 요만큼 두 개의 어떤 기계와 이쪽 기계와 이렇게
공간 안에서 따로 밀폐된 구획된 공간으로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라인만 이렇게 그려서 이 공정에서의 구분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공간은 서로가 공기 중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라인이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완전 다른 어떤 공정으로서의 구분을 해주시는 걸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상에서의 이 구분은 또 우리 중요한 레이아웃의 크기를 결정하실 때 또 필요하시기 때문에 구획과 구분을 이제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구획의 개념에서는 최소 구획수가 있습니다. 최소 구획수는 이제 여기서 드리는 것처럼 이 도면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외부로 바로 통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문은 아니지만 이런 저온저장고 우리 쓰셔야 되는 창고 이런 거는 일단은 부수적인 어떤 공간은 일단은 제하시고 제조를 하셔야 되는 공정상에서의 제조, 시설 안에서를 본다면 최소 구획수가 나옵니다. 최소 구획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실 하나, 입고전실 하나, 일반실 둘, 청결실, 외포장실,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4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준청결이 있으면 5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제조를 해야 되는 공간으로 구획을 하셔야 되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이 개인 위생을 확보하시기 위한 공간으로 필요한 공간은 들어온 방풍실을 제하고 방풍실이 있어야 된다면 들어온 공간이 따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야 되는 조그마한 복도라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면 방풍실을 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탈의실이 꼭 하나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나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이거는 구획된 공간으로 탈의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탈의실의 개념은 우리 공장의 그 크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생산 캐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 뭐 기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커서 공장이 최소한 뭐 3, 40평, 4, 50평, 5, 60평, 60평 이상으로 좀 더 커져야 되는 이런 경우라면은 한두 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공장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장이 커지면, 공간이 커지면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 다시 말해서 햅셉 팀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소 3, 4명, 4,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것도 성수가, 다시 말해서 남녀 구분이 완전히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탈의실도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로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용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우리 공장에서는 한 3분 되시는데 3분이 남녀 성비는 다르지만은 시차를 완전히 달리 두고 탈의를 하시고 하시는 걸로 공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신 공장들 같은 경우, 또는 동성으로만 남성 아니면 여성이면 여성으로만 구분되어 계신 곳 같은 경우는 탈의실이 남녀 이렇게 구분 안 되시고 하나로 해서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남자 또는 여자로서만 근무를 하신다면은 탈의실 하나로만 확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탈의실 하나, 그리고 위생전실은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장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공장 내부에 화장실이 무조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인증을 안 준다, 이런 뭐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이 요 내부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조금만 잘못된 그 종사자들의 습관
또는 잘못된 관리로 인한 부분에서 있다가 햅셉이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내부의 이 시스템을 아주 맞춤형으로 잘 갖춰서 또 거기에 습관을 잘 들이셔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제조시설이 아니라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확보가 안 돼 있고 완전 이 공장 외부에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의 한쪽에 있지만 이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이라든지 밑에 그냥 그 도로가 아니라 좀 그 데크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만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곳이 아니라면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에 화장실을 다른 일반 출입하시는 모든 다른 분들과 우리 햅셉 인증되어 있는 이 제조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차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이따가 상당히 큰 부분에서의 뭐 불시 점검에서 문제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화장실은 하나 정도는 최소 확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게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뭐 종사자들이 많으시다면, 남녀가 또 확실히 구분이 돼 있으시고 하시다면은, 그리고 최소 하더라도 우리 제조시설의 공장 시설 규모가 뭐 20평 내외, 10평, 20평, 뭐 30평 미만으로 아주 제조시설 우리가 제조를 해야 되는 공간은 큰데 탈의실이나 부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협소하게 지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여성, 남성 화장실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요즘 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만 관리 기준을 정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소 화장실을 하나 확보하셨을 때, 그 다음에 탈의실을 하나만 확보하셨을 때, 위생전실 하나 확보하셨을 때 3개, 최소 이 3개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반실 전에 입고전실과 일반실, 청결실, 외포장실 4개, 이렇게 최소 어떤 스펙으로의 공간 구획을 생각을 하시면 최소 구획수는 7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탈의실도 2개를 남녀 구분해서 확보를 하시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해서 확보를 하신다면은 벌써 여기서 2개가 더 확보가 되셔야 되겠죠. 2개가 더 확보되시고 준청결실을 운영하셔야 되는 우리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10개의 구획된 공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신 공간이 있다면 창고, 부자재, 뭐 원부재료뿐만이 아니라 포장재를 포함한 창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고나 냉동실, 뭐 냉동고 이런 것들이 더 내부에 확보되셔야 된다면 여기에 따른 공간들의 구획은 또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내포장 인증되어 있는, 인허가되어 있는 식품공전에서도 식품 직접 접촉 표면에 문제가 없는 포장재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비닐 포장을 제외한, 실링돼야 되는 비닐 포장을 제외한 용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다시 말해서 뭐 과채 주스라든지 아니면 뭐 액상차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고용된 제품이긴 하지만 용기에 담아서 포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포장 그 스펙을 가지신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한두 평이라도, 최소 한 평이라도 그 우리 내포장재의 세병, 다시 말해서 물로 요즘 세병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에어로서, 예, 바람을 통해서 예, 에어 세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어 세병실, 에어 세병과 더불어서 예, 뭐 그 클린콜 통한 알코올 통해 가지고 예, 그 우리 그 세병한 용기를 예, 살균하시는, 그러니까 소독하시는 개념으로 예, 그런 공정도 포함을 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일반실 어떤 한 공간, 일반실 공간 어디에 그냥 두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그만하게 세병실을 따로 확보하셔서, 그게 청결실 옆에 따로 세병실 만드시던 이렇게 하셔서 예, 내포장재에 관련된 안전성을 이물로서의 관리 기준을 만드시고 관리를 하셔서 포장하셨을 때에 이물 관리가 철저하게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획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세병실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최소 7개에서 플러스 1개에서 8개 또는 예, 뭐 화장실이나 탈의실 하나씩 더 확보되셔서 10개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따라서 부대 시설로 창고나 아니면 저온저장고 냉동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 좀 더 많은 개수가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교차 오염 방지이기 때문에 오염 방지가 중요하고요. 그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구획되어야 된 공간이 최소 또는 최대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구획된 공간으로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왜 구획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구획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다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획된 공간에서 예, 판넬로만 이렇게 구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획된 공간에 문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몰딩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교차 오염 방지만이 아니라 레이아웃을 짜실 때 예, 이 중요한 사항은 결국 식품 제조 가공 공장의 햅셉 인증 요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밀폐성입니다. 밀폐성을 확보하시기 위한 방법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공간은 사람이 들어가는 뭐 옷 갈아입고 하는 것들 다 필요해서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위생전실, 그 다음에 청결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품의 내포장 되는 이 공정에 담겨 있는, 다시 말해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중요 관리점을 관리하시는 공간 자체가 청결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 청결실의 위생 수준 또는 관리 기준은 일반실이나 다른 기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물로서 비례해충, 뭐 보행해충, 또는 쥐, 여러 가지 이런 얘네들의 부분이 우리 완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공간이 외부와 정확하게 밀폐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청결실은 바로 외부로, 그냥 문이 열렸을 때 외부로 통하는 곳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구획된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실이나 준청결 이 공간과 외포장실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관리돼야 되는 청결실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청결실에 들어가는
개구부, 문 이런 기준들도 또 일반 어떤 그 구획된 공간의 문들과는 문이 특수하게 제작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또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폐성이 중요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구획된 공간을 정확하게 확보하셔야 되고, 그 구획된 공간을 그냥 이렇게 딱 네모난 도면상의 그리드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만큼은 나는 일반실을 쓸 거고, 이만큼은 내가 청결실을 쓸 거고, 이만큼은 뭐 창고와 외포장을 쓸 거고,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술하듯이 아트맨 쪽으로 이렇게 구획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설계를 확정 지으시는 게, 레이아웃을 확정 지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앞에 우리 7원칙 12절차 안에서도 공정도를 정확하게 확정을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품목제조보고에 들어갈 때도 공정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 제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정확한 성상과 비율을 가지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든다. 그리고 그 공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설비가 있다 하는 부분들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이런 그 제조 방법이시기 때문에, 제조 이런 순서를 가진 어떤 제조 방법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생산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어떤 공간에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는 어떤 공정이 행해진다 하는 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정도가 정확하다면, 정확한 입고서부터 시작해서 보관, 계량, 그 다음에 세척 또는 그거에 대한 혼합, 혼합을 통해서 반죽 또는 아니면 그거를 분쇄, 여러 이런 공정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 공정, 왼쪽에 있는 이 공정도 흐름, 그 옆으로 우리의 그 원재료, 부재료, 그 다음에 포장재, 이런 어떤 우리가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입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공정 플로어와 우리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림으로 확보해 놓으신 이 완벽한 이 공정도를 가지고, 그 공정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그냥 수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자동화를 할 것이냐. 완전한 자동화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계도 비쌀 뿐더러 또 공간도 어떻게 보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바로 컨베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인라인을 한다든지, 뭔가 이 설비에서 다른 설비로 넘어가기 위한 공정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공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기계도 상당히 비싸지만 공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 수 있고, 그렇게 자동화가 됐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람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은 전 세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일반 앱스에서도 특히나 정말 돈을 많이 들인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고 해도, 또는 CCP도 사람이 다 모니터링을 안 하고 기계로 우리가 IoT 센서를 통해서 이 CCP에 관련된 부분의 모니터링 자체가 전산으로 완벽하게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전산에 그 로그 기록을 완전히 자동 로킹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햅셋
도입이 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해도 스마트 햅셉을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부분에서는 결국 나름대로 사람이 일을 하시는 동선의 공간도,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공정도에서의 설비와 그 설비들 또는 아니면 사람이 그게 자동화가 돼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뭔가 그 자동화를 운영하거나 이탈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바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물리적으로 활동 공간 자체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들의 공간 크기가 결정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도면에서도 입고전실의 이 사이즈, 이 크기, 일반실의 사이즈, 청결실의 이 크기, 출하전실의 크기, 에어 세병실이나 이런 세병실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름이 그냥 대충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놓는 게 아니라 내 설비와 내가 만드는 공정과 만드는 방식,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한 공정도를 확보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와 우리가 햅셉을 구축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타입으로 완전 수동이냐 아니면 반자동이냐, 자동화가 되어 있는 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기계가 어떤 설비가 어떤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지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도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비를 집어넣고 지원 사업을 또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영체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먼저 이 레이아웃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간을 7개든 8개든 10개든 그 이상으로 뭐 창고, 뭐 저온저장고, 냉동고를 포함해서 12개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하시는 거, 구획된 공간을 몇 개를 구획하실지를 결정하시고, 개구부는 3개, 3개면 3개, 아니면 저온저장고, 냉동고 더 포함해서 4개, 5개. 어쨌든 3개라고 딱 결정을 하셨으면 그 외에 창문은 없고, 딱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공정을 완벽하게 제대로 딱 확정하시고 결정하신 그림을 놓고, 그 공정도 그 파일을 놓고 그림을 놓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들어가야 되는 사야 되는 설비를 정하셔서, 그 설비를 아직 구입을 안 하셨다면, 구입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설비를 판매하시는 대부분은 기성 제품을 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어떤 그냥 기성 제품이 많이 있는 그런 설비라면 상관이 없는데, 식품 제조를 하시는 것은 우리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고 방법이나 타입이 다 달라서 설비를 판매하시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카탈로그는 나와 있는데 그거랑 또 달라져요. 왜냐면 제작을 주문 제작 방식으로 대부분 생산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최소한 3군데에서 한 4-5군데의 설비를 판매하시는 곳에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문의가 돼야 되냐면, 견적을 받으시는 거에 정확한 재원을 꼭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재원이라고 하면 CAD 도면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계도가 되어 있는, 이 설계도가 다 따라온다면 좋지만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그 설계도를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뭐 충실하게 이렇게 뭔가 응대해 주시는 설비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런 개념에서 한 가지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폭. 그건 이제 최소한의 유니트입니다. 그 재원. 플러스, 우리 파워. 다시 말해서 전원에 관련된, 이게 전기가 얼만큼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타입이 뭔지, 그냥 코드만, 콘센트만 꽂아야 되는 건지, 아니 삼상으로 뭔가 연결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서플라이어에 관련된 전압, 전원에 관련된 부분의 스펙. 그리고 만약에 그 설비 자체가
상수가 물이 들어와야 되고 물을 가지고 또는 그 안에 자동으로 세척 기능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풀러가지고 매일 세척을 풀러서 이렇게 다 세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뭐 큰 부분으로 세척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셔야 되는 그런 설비라면은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는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업원들이 힘드시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CIP 기능이라는 Clean in Place라는 기능을 넣기도 합니다. 그 Clean in Place는 우리가 설비를 해체하시지 않고 자동으로 고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그 안에 자동 내부의 인라인, 내부의 라인 자체를 청소해주는 기능이겠죠.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기계나 또는 뭐 내부에 물이 같이 들어가서 그게 끓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타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는 그냥 그 가채 가공품에서 가채 주스를 만드는 데는 그걸 바로 우리 100% 퓨어한 그런 어떤 그 액기스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액상차 같이 물이 혼합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 라인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배출하셔야 되는 배출구가 따로 있다든지 하수 라인이 따로 있다든지 이렇다면은 그 인라인과 하수 라인의 구경 그리고 거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 크기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의 재원 확보를 꼭 요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견적이 얼마인지를 확보를 최소 3군데에서 한 5군데 약간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그렇게 확보를 하셔서 확보가 돼 있으셔야지 결국 완벽한 우리 회사의 맞춤식의 레이아웃이 도출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치수의 정확한 하수 트렌치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기 위치, 상수 위치, 뭐 그 외에 조명, 흑기, 배기, 이런 어떤 공조까지는 아니지만 공기 흐름에 관련된 모든 이런 어떤 설계, 기존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위치하셔서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 정확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시방 내역이 나와서 시방서가 작성이 돼서 그 시방 내역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모양과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마감을 한다.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견적을 뽑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견적이 정확하게 도출되고 산출되셔야지만 내가 제조시설을 하나 새로 구축하시는데 또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리모델링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견적이 들고 그 견적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의 퀄리티만큼을 아웃풋을 낼 수 있다 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비에 관련된 유니트 확보와 견적 그거를 통해서 그 전에 선행돼서는 우리의 공정, 방식 이런 모든 부분이 확보가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레이아웃을 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을 도출을 시켜달라고 우리 현장 코칭을 통해서도 의뢰를 하시고 또는 햅색 컨설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경영체마다 가서 꼭 이 말씀부터 드리지만 사실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영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촉박해서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경영체는 거의 없고, 예, 뭐, 공사에 임박해서 또는, 예, 지원 사업을 받으셨는데, 공기가 바로 뭐, 공무원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기한적으로 압박을 주시니까, 바로 뭔가, 예, 바로바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예,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며칠 안에 이렇게 확보를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비용을 들이실 수 있고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을 100%까지는 챙기실 수 없다. 그 정도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 에서 20% 많게는 그 정도가 더 업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도출이 안 된다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 지원 사업을 하시면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나라 장소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는데 입찰가 뭐 해가지고 최저로 뭐 하신다고 해도 기본 설계되고 우리가 반영된 거에 30%는 다 업이 된다고 아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받으실 때도 뭐 70대 30이나 20대 80은 거의 없고 한 7대 3 정도로 하시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5대 5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5대 5로 하셨을 때 그래도 입찰을 원하시는 지자체가 있으시고요. 담당 공무원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5대 5로 했을 경우는 예,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안 하시고 공개 입찰을 안 하시고 예, 직접 예, 시공사나 이런 걸 선정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설계는 하셔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건축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도 식품 제조가공 햅셉을 인증받기 위한 인허가의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인증을 우리 건축 설계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보니 그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별로 없으시다. 소수다. 몇 차례 해보셨지만 저도 많은 건축사들과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햅셉 인증받는 곳에 설계를 몇 군데 해보셨다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설계를 하실 겁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여쭤보면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분들도 결국에는 레이아웃을 도출해 주시면 설계 거기에 그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갈 정도로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합해 본다면 예, 우리가 정확한 부분에서 레이아웃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체 대표님들 아니면 경영체 담당자 뭐 햅셉 팀장님이 직접 레이아웃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햅셉 컨설팅을 100% 다 돈 들여서 못 하시는 경영체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구축을 하신다고 했을 때 최소한 레이아웃 정도는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맞춤형 레이아웃 정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융복합 지원 사업 중에는 현장 코칭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 우리 정말 그 정확한 레이아웃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시 기준 평수, 기준 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평수가 아니라 기준 평수입니다. 기준 평수는 나는 몇 평 정도로 지을 거야. 저온저장고, 창고 이런 거 빼고 냉동고, 저온저장고를 빼고 우리 제조시설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시설에 부대시설로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사무실 개념은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건 다른 공간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건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조시설로서의 이 공장, 건물 그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그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공간에, 그 건물의 기준은 최소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거. 최소화시키시기 위해서는 공정도와, 정확한 재원 스펙, 그 다음에 플러스 생산 캐파를, 결정을 하시면 최소 스펙이, 최소 공간 크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너무 협소하게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도 뭐 창고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돼서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기준 평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준 평수라고 말씀드리죠. 200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꼭, 뭐, 암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들으신 걸로, 그거는 머리에 꼭 기억을 남기셔야 됩니다. 200제곱미터라 하면 60평이 기준이다. 60평 미만이죠. 200제곱미터가 넘어가거나 60평 정도부터는 건축법만이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뭐 햅셉 구축 설명드린 것처럼 식품위생법 플러스 PL법,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말씀을 드렸고, 건축에서는 이 시설에서는 건축법 플러스 소방안전법입니다. 소방법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6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은 소방안전법에 저촉되는 건물이다 보니 기존 작게 지어진 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 59평 미만의 건물들일 경우는 우리가 최소 스펙으로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벽체 두께나 벽체 천장 두께, 천장의 높이 또는 높이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재질, 그 다음에 바닥 두께 이런 것들이 최소로 갈 수 있어요. 건축 설계의 최소로 갈 수 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져야 되고 재질도 다르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뭐 창고도 확보해야 되고 전조장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게 지어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정말 그리고 또 좀 뭐 우리 경영체를 정말 친분이 많으셔서 굉장히 잘 도와주실 수 있는 가족처럼 친인척처럼 또는 친구처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설계사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에는 건물을 60평 미만으로 쪼개서 지으셔라. 다시 말해서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 뭐 확보된 게 사무실 포함해 가지고 뭐 창고 다 해 가지고 한 70평, 80평, 100평 이렇게 되신다면은 제조 시설만 59평 정도로 만드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건물로서 20평, 30평을 더 지으시되 건물을 뭐 최소 예를 들어서 한 30cm 정도씩만 떼가지고 건물을 다른 건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으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몇십 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에 이 땅에 용적률 건폐율을 다 계산하셔서 합법적으로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에 관련된 건폐율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 땅 크기에 건물이 60평 이상이 되셨을 때는 건물을 두 건물로 지으시고 나란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외부로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햅셉 인증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는 건물을 따로 지어서 그 건물에 따른 준공필을 따로 받으시고 그 건물을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신다는 개념은 그게 파나플렉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아예 이격된 부분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도저도 아니고 아예 건물 자체를 이으신다. 그러면 이따가 건물 자체를 따로 60평, 60평으로 해서 소방안전 보면 왜 저촉 안 되도록 해가지고 지으시고 그 두 개를 그냥 하나의 건물로
다시 이렇게 변경하시는,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건물 크기 자체를 변경하시는 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산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또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따 최종적으로 건축을 하시는데 비용 절감, 그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확장성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최소화한다고 했죠. 최소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평 또는 뭐 열 몇 평, 뭐 30평 미만으로 최소화해서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조금 낮춰서 제조 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제조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시게 되면은 뭐 2, 3년이 됐던 매출 증대를 통해서 내가 이거보다는 더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고 공간이 협소했으니 그 공간을 더 확장해서 확보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새롭게 이전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땅만 확보가 되신다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또 짓고 해서 그거를 더 규모를 확대하시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결국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시고 부담을 많이 넣으셔서 그럼 결국엔 경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 차원에서는 현명한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최소화시키시고 시설 자체에 대한 시설 기준 자체를 기준만 필요 충분 조건만 갖추시되 최소화시켜서 햅셉 인증을 받으시는 게, 소규모 인증을 받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시고, 아무리 공간적인 부분에 창고나 이런 게 더 많이 확보가 되셔야 된다고 해도 공간은 건물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으시고 그것을 확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큰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매덕 6, 7억, 7, 8억 이렇게 해서 30% 자부담을 넣고 하신다고 해도 7억, 8억을 받으신 경영체들 같은 경우도 이따가 지어놓은 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을 사전적으로 다 바탕으로 설계하고 짓고 뭔가 이렇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절약해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신 내용들은 빠져 있고요. 정말 필요로 한 설비의 내용은 없는 거죠. 그 건물에만, 그것도 쓸데없는 건물로만. 왜냐면 청고도 높게 짓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내실이 있지가 않다 보니 그 경영체는 매출이 점점 증대되고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고 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조를 하면은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조는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영체들도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걸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시키고 단계별로 확장시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다음 강의부터는 실질적으로 내부의 일반실과 청결실과 구분되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써야 되는 공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뭐고, 그 다음에 물류동선, 인동선이 어떻게 확보돼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시설 기준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꼭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하고 계시고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셔서 하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직접 구축을 하셔서 인증 심사를 받으신다면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25가지의 인증 평가표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구축되는 제조 설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최소 부분은 다 맞춰 놓으셔서 기준을 맞춰 놓으시고 설비에 이제 시설 구축되는 건 기준은 해 놓으시고 관리에 관련된 선행요건 기준서나 햅색 플랜 기준서, 햅색 기준서를 좀 틀리지 않게 만드셔서 거기에 현장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제대로 운영되실 수 있는 관리가, 그러니까 기준과 관리와 현장에서의 현장 이 모든 세 가지의 부분이 선행요건에서는 뭔가 문제가 안 되고 인증 평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니다 보니 기준점은 높게 잡으셔서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인증 시 95점까지 인증 점수가 확보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준비를 그만큼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